사실은 이제 이전 찬성 쪽 입장으로 임태희 실장과 연결을 한 건데 임태희 실장은 반드시 5월 안에 뭐 이런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요. 좀 열려있는 입장 같고 이번에는 이전에 대해서 조금 반대 입장 가지고 계신 분의 의견도 들어보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청와대 경험이 있으신 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입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속실장이면은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셨던 건가요? 정확하게는 이제 영부인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부서고요. 그럼 지금의 제2부속실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와대에 3개 부서를 거쳤는데, 네. 첫 번째는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두 번째는 경제정책수석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2부속실인데, 네. 사실은 이제 국정상황실이나 경제정책비서관실 이런 거는 이제 청와대 경내에 비서동에서 근무를 하는 거고, 네. 제2부속실장은 이제 대통령 내분이 집무를 보는 본관, 그렇죠. 청와대 본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그 본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비서동 근무하고 본관 근무는 생리적으로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비서동에서 근무를 한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 내가 청와대를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관 가서 근무를 해보면 완전히 딴 세상인 걸 알아요. 그래요? 네. 어떤 면이 그렇게 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내분 그 옆에서 이제 근접 근무하는 거하고 예. 비서동에서 이제 근무하는 거는 이게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의 시스템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긴장의 정도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예. 이제 청와대 전반을 이 비서동과 본관에 다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부 시스템이나 이런 걸 대략 제가 잘 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분 입장에서 지금 이제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결정은 못했는데 분명히 옮기기는 옮길 거다. 청와대로는 안 들어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할 텐데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의 일의 우선순위를 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일의 우선순위. 이게 지금 너무 앞에 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눈이 빠져라 하고 기다리고 계시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불 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는데 이 부분도 챙겨야 되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내야 되는 일이 우선이죠. 경제와 민생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의 우선순위를 전혀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청와대 이전이 완전히 핵심을 벗어난 보여주기 이벤트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와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둘러싸여져 가지고 민심으로부터 동떨어져 가지고 고립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청와대 정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각의 자율성도 없이 청와대가 이 내각을 통할하면서 좌지우지하고 그러면서 이게 일하는 방식의 문제 이것이 이제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참모들과의 소통, 언론인들과의 소통,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일하는 방식이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결정을 다 해버리니까 이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거거든요. 핵심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청와대를 옮기면 해결된 문제냐? 그게 아니죠. 비유를 제가 들자면 도서관에서 공부 안 된다고 독서실로 옮기겠다는 경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독서실은 도서관에서 비슷하니까. 공부 안 되니까 독서실로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죠. 그게 그거죠.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도서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곳으로 가겠다. 즉 그러니까 용산이냐?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 공부하는 방식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는데, 근데 그 해결 방법의 핵심을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방식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의 문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 자, 알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문제. 그래서 예. 저는 이거를 청와대 조직 개편이라든지 청와대 기능을 보완을 해가지고 소통의 문제라든지 일하는 방식의 문제를 고쳐야지 장소를 옮긴다고 이게 일하는 방식과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냐.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 청와대 문제 있다. 너무 여민간에 덩그러니 대통령 혼자 소외대에서 근무하시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광화문으로 추진하다가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할 때 충분히 공약을 숙성을 시키고 그 어떤 공약이 이전에 왜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공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 대통령실을 열겠다 해가지고 공약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보니까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 공약을 철회를 했단 말입니다. 경호 문제 때문에 그때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뒤에 후보들이 그 공약을 할 때는 왜 공약을 했는데 철회하고 사과할 정도로 그 공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를 봤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광화문으로 가는 거는 뭐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전 의원님 보시기엔? 저는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일의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다. 대선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분들에 있어서 일의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일하는 방식의 문제, 소통하는 방식의 문제를 완전히 이 핵심을 벗어난 잘못하면은 완전히 보여주기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이죠. 그 뭐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셨고 우선순위를 그럼 좀 뒤로 밀어서 광화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가능은 하다고 보세요?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의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와대의 문제의 핵심은 일하는 방식의 문제, 소통하는 방식의 문제가 핵심이지 장소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소통의 문제,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장소 고민을 해야지 지금 그게 바뀌었다라는 지적이신 거예요? 일하는 방식의 문제와 소통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청와대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보완하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혹시 말이죠. 앞에서 임태희 전 실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청와대 안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좀 새로 지어가지고 참모들과 같이 근무할 수 있게 백악관 스타일. 이것도 옛날에 고민을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됐대요. 다른 일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명박 정부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고민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일부 진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여민관 대통령께서 본관의 집무실을 벗어나가지고 비서동에 집무실을 차려놨습니다. 지금도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할 때 그 공간은 공간 회의 공간이 아니고 비서동에 있는 회의 공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참모들과 논의하고 토론하고 회의할 수 있는 구조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와대를 통으로 옮기는 문제는 핵심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공간하고 집무실이 떨어져 있잖아요. 용산으로 가게 되면 국방부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게 되고 공간 소위 말하는 관저를 이제 한남동 정도에 두게 되면 10초 남았습니다. 그 거리가 한 3km 되는데 그 출퇴근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차량이 이동하면 차량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접 경호 차량, 외곽 경호 차량. 교통 문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